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맞바꾼 돈의 가치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의 시간과 고통을 맞바꾼 돈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혼소송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마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딱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또 아실 거예요.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판결 나오는 거 보면은요, 21년도 사건이 이제 1심이 종결이 됐어. 물론 뭐 빨리 끝나는 사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혼소송 시작할 때 1년은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1년 만에 끝나면 빨리 끝나는 거고 1년 반, 2년, 막 2년 반 이렇게 걸려요. 물론 2년 반, 3년 이렇게 걸리는 사건들은 항소심도 가고 뭐 대법원도 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하면은 요즘에 다 조정전취주의라고 해서 이혼 소장으로 접수를 시켜도 이제 조정기를 처음에 다 진행을 해본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어떻고 만약에 이혼 의사가 일치한다고 하면은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뭐 조율해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이혼 의사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이혼 의사는 일치하는데 뭐 양육권 친권이 일치하지 않고 혹은 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컸을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결렬시켜서 소송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게 접수시키고 나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 6개월 이상 이제 걸렸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변호사가 이러는 거야. 이제 조정이 이제 결렬됐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하면은 맥 빠지죠. 혼인 기간에 대해서 혼인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만 이제 그거를 쓰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감정이 소모가 되고 시간이 소모가 되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한단 말이죠. 상대방 서면이 왔다고 하면은요 가슴이 막 털컥 내려앉으신대요. 두려운 거죠. 그거를 보는 거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나서도 흥분이 돼서 화가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면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거기에 또 밤새워서 또 반박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이혼 소송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소송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조정을 처음에 할 때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련돼서 샅샅하게 다 이렇게 조회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채로 그냥 얼버무린 대충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재산이 이건데 이걸로 어떻게 나누자 이게 이제 조정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거래조 신청을 막 해도 그거를 허가해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그냥 일단은 조정을 해보자. 지금 서로 아는 단계에서 그래서 조정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요즘에 이제 조정을 제가 몇 건 이제 성립을 시키면서 이혼의 원고가 됐던 사건도 있고 이제 피고가 됐던 사건도 있는데 이혼 원고가 됐던 사건들에서 이제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인데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다가 부부 상담하고 나서 다시 조정기일이 열려서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이혼에 동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저 인간이 끝까지 싸우고 재산 분할 때문이라도 막 이혼 거부할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오케이 좋다 이혼에 동의돼서 이제 한숨 놨다 그랬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변호사님 전 재산 분할은 완벽하게 다 다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을 결렬시키고 이제 소송으로 가서 재산 관련된 심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아무리 빨라도 뭐 8, 9개월 이상 1년 정도는 볼 거다. 만약에 조정을 결렬시켜서 소송으로 갔을 때 지금이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지만 조정이 결렬됐을 때 조정에서 나누었던 얘기들은 나중에 소송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에서는 내가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한 배우자도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 그 의사를 바꿔서 이혼에 부동의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가사조사도 다시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근데 지금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거를 보면은 재산 분할 우리가 얼마를 청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다 못 주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정리해서 줄 의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의
정리가 되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는 상대방 대해서는 명확하지도 않은데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정을 해서 끝나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 시간과 고통과 맞바꾼 돈의 가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빠르게 조정을 하면 딱 100% 원하는 재산 분할금은 아니지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오늘자로 이제 이혼은 마무리돼서 더 이상의 어떤 시간적인 혹은 감정적인 소모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재산 분할을 판결로 갔을 땐 변호사님 얼마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고 아니면 덜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면 상대방이 뭐 채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채무가 정말 반영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선생님. 왜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이제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와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본인이 이제 케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혼 소송이 좀 상당 부분 많이 길어질 때 거주지 문제가 사실은 되게 커요, 여러분. 거주지의 문제가. 이혼 소송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누구네 집에서 애들 둘 데리고서 얹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원룸을 구했어요. 내가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원룸 500짜리에 월세 80, 90 하는 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그 월세를 다 부담을 해야 돼. 이혼 소송이 지속되는 중간에는 그런 거주지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라. 만약에 지금 빠르게 정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목돈이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거주 안정을 위해서 조금 보증금 마련에 숨통이 트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아이들하고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큰 것 같다, 나는. 그쵸? 그래서 선생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판결로 가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의를 해가지고 또 항소를 하면은 그때도 재산 분할 어차피 못 받는다. 이 이혼 사건이 확정이 돼서 2, 3년 걸려가지고 그때 돈을 예를 들어서 4억을 받았어. 원래 3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 근데 그때 3년 동안에 주거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주거비용이 몇 천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3억을 빨리 받아서 그걸로 선생님 빨리 뭔가 재테크를 하시면 그 2, 3년 동안에 또 그걸 돈을 불릴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맞바꾼 돈의 가치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소비되는 감정적인 부분,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가 빠르게 재산 분할을 받아서 거주 안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이브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원하지 않는 금액이라도 하더라도 빨리 금액을 받고서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마무리일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4억 5천 받을 수 있었는데 막 3억에 정리를 했어. 그러면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괜히 변호사 말 들었나? 뭐 괜히 할 걸 그랬나? 사실 우리는 항상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항상 선택사항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아쉬움을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쉽지 않겠지만 결단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고통과 맞바꾼 돈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비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우리 다시 원래대로 갔네. 안녕.